안녕하세요, 기린입니다. 두 번째 영상인데요. 갑자기 첫 번째 영상을 찍고 난 후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현대기아라는 국내 기업이 있고 어,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은 현대기아라는 국내 기업이 있고 이 국내 기업으로 인해서 자동차 시장에서만큼은 글로벌급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오토바이 시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전에 이제 대림이나 효성, 지금은 이제 KR로 바뀌었죠. 뭐 그런 바이크 메이커들은 오로지 그냥 판매에만 위주로 바이크를 만들고 판매하다 보니까 뭐 시티백 위주 아니면 스쿠터, 그 다음에 저배기량 급의 바이크들만 주로 만들어서 판매고, 그러니까 성장을 솔직히 그렇게 크게 하진 못했어요. 왜냐면은 일단 국내의 내수 시장 자체도 굉장히 적고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큰 시장에 있는 메이커들이 그 나라에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파일을 커나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메이커들은 어떤 이제 시대 변화를 하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음, 간단하게 얘기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지금 현대기아는 이제 전기차로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뭐 테슬라도 그렇고 테슬라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현대기아도 지금 이제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전기차 아이언5 나오고 EV6 나오고 조만간에 뭐 GV60도 나올 예정이고 뭐 계속 이제 전기차들을 쏟아내고 있죠. 어, 자국 브랜드가 있는 나라들은 자국 내수 시장을 필두로 해서 계속 이렇게 시대 변환을 계속 이제 이루어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이크 하면은 일자 바이크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이크는 일자 바이크도 있지만 유럽자 바이크도 많죠. 솔직히 바이크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자 바이크들도 있고, 또 동남아시아권에서는 바이크들, 그러니까 시장성이 굉장히 높고 시장 파이가 많은 그런 나라가 이제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태국 뭐 이렇게 있겠지만, 생활 수준이 높고 좀 고배기량급의 아니면은 고급 시장, 비싼 바이크를 내놔도 팔리는 시장으로 따지면은 대만이 아주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일본은 점점 바이크 시장도 쪼그라들고 있죠. 그래서 판매를 못하고 있는 바이크들도 점점 많고 있고, 어, 흔히 말해서 시대 전환이라고 하는 이제 전동으로서의 전환. 뭐 중국 바이크들 얘기하는데 솔직히 중국은 예외로 치고 싶어요. 왜냐면은 중국은 이제 글로벌 판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조금 너무 내소화되어 있는 바이크들, 글로벌화되어 있는 바이크들이 좀 없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니오 바이크들도 있고요. 뭐 솔직히 NIU라고 해서 뭐 니우 이렇게 발음을 많이 하는데, 정식 이제 한자로 된 이제 중국 발음은 니오라고 하죠. 소를 뜻하죠, 소. 그래서 그런 바이크들은 이제 일단 글로벌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내수 시장으로 발전되고 있는 바이크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점차 이제 유로 4를 필두로 유로 5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들어오고 있는 바이크들 중에서 못 팔고 있는 바이크들도 꽤 있고요. 또 너무 좋은 바이크인데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고 있는 바이크들도 꽤 많아요. 왜냐면 그런 유로 5가 아시아권에서는 최초로 먼저 시작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또 환경 개재가 그만큼 그렇게 센 만큼 또 고급 시장이 좀 그래도 좀 풍부한 나라이기다 보니까 비싸게 내놔도 좋은 바이크들은 많이 팔리기 때문에 아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는 갑자기 이제 산으로 가기 시작했지만, 본론으로 들어오자면 우리나라에 있는 바이크들이 점차 이제 팔리려면 점점 전동화되어 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미래의 모습을 대만에서 많이 봤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여러 전동 바이크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허접하고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굉장히 탄탄한 입지를 갖고 있는 바이크 메이커가 대만의 고고로라는 전동 바이크가 있어요. 이 바이크가 유명해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충전 방식이 아니라 배터리 소압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빼서 빈 곳에 갖다 꽂으면 완충이 되어 있는 배터리가 자동으로 나와서 그걸 다시 내 바이크에 끼우면 그대로 바로 풀 충전된 상태로 바로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시스템 덕분에 대만에서는 굉장히 입지를 지금 많이 굳히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아닌 전기 바이크들은 솔직히 많이 이제 사장이 될 거예요. 뭐냐면 누가 스쿠터라는 편리한 이동 수단을 1시간 이상 뭐 아니면 몇십 분 이상 이렇게 꽂아두고 있겠어요. 빨리빨리 뭔가 계속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인데, 가뜩이나 스쿠터는 풀 충전 돼 있어도 100km도 못 간단 말이죠. 아무리 풀 충전이 돼 있어도 100km도 못 가는 스쿠터인데, 솔직히 하루 종일 배달하는 사람들한테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쪽 수량이 더 크고 그쪽 수량이 계속 발전돼야 되는데, 배달업계에서는 아마 고고로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런 배터리 수압 방식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바이크들이 이외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스쿠터의 전동화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니오라는 바이크 메이커도 우리나라에서 몇 대 팔리고 뭐 조만간 운영이 되고 있긴 하지만, 개인 가정용으로 이제 많이 이제 출퇴근용으로 쓰이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배달용으로 쓰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사그러들지 않을까 싶고요. 배터리 수압 방식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시장인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만에 자주 갔을 때 대만에 있는 고고로를 타봤고, 고고로를 그런 시스템을 봐왔고, 그다음에 직접 그 샵에 가서 뭐 전문가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그 고고로에 대한 어떤 입장 차이를 느껴본 결과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반드시 발전돼야 되는 어떤 스쿠터의 어떤 한 방향이 그런 고고로를 벤치마킹해서 빨리 발전돼야 되지 않나 싶은 거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이용을 하려고 아니면 접근을 해보려고 해도 지금의 이제 엔진 방식의 스쿠터에서 전동화 방식으로 넘어가려면은 다른 어떤 새로운 기술에 대한 발전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아요. 실례로 충전하고 간다고 했을 때 전국 투어를 갈 수 있는 전동 스쿠터가 있을까요? 아마 없겠죠. 대만에서는 고고로라는 스쿠터를 타고 전국 투어를 가요. 왜냐면은 전국에 거의 2,000개 넘게 그 배터리 수압 시스템, 배터리 스테이션, 고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배터리 수압 시스템이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주로 편의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편의점만 찾아가면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또 배터리 교환하면서 뭐 편의점에서 뭐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뭐 화장실도 가고 뭐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시장이 발달된 우리나라하고 스쿠터 시장이 발달된 대만하고의 시장은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시장은 스쿠터가 발달되어 있지 못한 시장이기 때문에 대만의 시스템을 좀 많이 벤칭했으면 좋겠고, 대만은 자동차 메이커가 없고 있긴 있겠죠. 있긴 있죠 하나. 근데 아주 허접 쓰레기죠. 우리나라 대만 효성처럼. 그런 메이커들은 그 대만 사람들도 그래요. 한국의 현대기아가 굉장히 부럽다고. 서로 벤칭해서 서로 그런 어떤 공유가 이루어져야 되고, 서로 좋은 문화들은 서로 베끼고 좀 많이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유로 5가 맞는데 이거 2년 후에 아니면 3년 후에 몇 년 후에죠? 3년 후에 4년 후에 유로 6가 진행이 되면은 거의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엔진 스쿠터는 엔진 모터사이클은 판매가 작아갖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그래서 전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전동화를 이루려면 지금 현재 메이커가 나서기는 힘든 것 같고, 그렇다고 뭐 고고로를 수입하고 있는
업체가 나가서기도 힘든 것 같아요. 그들이 억만금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처럼 억만금을 갖고 있는 그런 부자들도 아니고 그냥 소소하게, 제가 말한 소소함은 100억 미만이에요. 왜냐하면 고고로를 수입하는데 최소 100억 이상이 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스테이션이라든지 뭐 판매망이라든지 뭐 바이크를 수입해갖고 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매하는 데 있어서 뭐 그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판매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고고로를 들어와서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뭐 정확하게 들어보지 못했지만 뭐 나중에 들었거나 아니면 방송 출연을 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기도 하겠지만 아마 100억 미만일 거예요. 아마 그 정도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동화로 가려면 최소한 100억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대기업이거나 아니면은 현대기아의 자회사급의 전동화를 할 수 있는 스쿠터 메이커가 하나 생긴다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소식을 말씀드리자면 현대 캐피코라는 회사에서 현대 자회사이고요. 현대 지분이 100% 있는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인데, 이 회사에서 고고로를 벤치마킹해서 똑같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슷한 방식의 스쿠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겠다고 지금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스쿠터가 진짜 고고로의 바이크를 똑같이 만들어서 배터리 수업 방식의 시스템을 갖고 있고, 그 스테이션을 빠른 시간 내에라고 해봤자 뭐 2년 3년 걸리겠죠. 그 시간 내에 여러 군데에서 조금 광범위하게 스테이션을 설치할 수 있다면 아마 판도는 바뀌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DNA라고 대림이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DNA 모터스로. DNA가 만들어낸 또 이제 엔진 수압 방식의 스쿠터가 또 하나 나왔죠. 그 스테이션도 또 이제 증가를 하게 될 거예요. 이 두 회사의 스테이션 증가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느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파이가 커질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둘 중에 하나는 포기가 될 거예요. 왜냐면 돈을 감당하기 힘들 거거든요. 그 다음에 스테이션을 아무리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스쿠터의 전동화된 스쿠터의 성능과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라이더들, 우리나라 배달 업계에 있는 배달 종사자분들께 얼마나 만족스러움을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지금 대림은 아주 실망스러운 정도고요. 별로 기대 안 해요. 스테이션을 10,000개, 20,000개 만들어도 아마 판매고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모르겠어요. 어떤 방식을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자체 제작이거나 자체 개발은 힘들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대림이 갖고 있는 기술은 엔진 스쿠터의 방식이었지 전동화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동화 기술로 완전히 전환을 하려면 지금 현대기아가 갖고 있는 그 모순하고 많이 비슷해요. 근데 그러니까 DNA라는 회사는 굉장히 소규모의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힘들거나 아마 사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뭐 그렇다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비판하거나 뭐 암울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시선은 그렇다는 거고요. 당연히 DNA 모터스에서 좋은 바이크를 내서 스테이션도 많아지고 이용률이 높아지고 점점 그쪽 전동화에 어떤 발 맞추는 속도가 빨라지면 당연히 응원을 하죠. 왜냐면 저도 그쪽 부분에서 굉장히 흥미롭고 그쪽 부분에서 이용을 하고 싶은 유저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개발을 하고 직접적으로 나서겠다고 어떻게 보면 계열사의 큰 어떤 자본금을 등에 업고 나온 현대 캐피코라는 회사도 굉장히 응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회사 간의 어떤 전동화가 얼마만큼 빠르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고고로를 수입하고 있는 수입사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 입장은 이렇다 할 입장은
내세우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도 기회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펀드라든지 여러 가지 자본금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분명히 그거로는 좋은 상품성이 있는 좋은 바이크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초반 진입에 있어서 그 확산율을 넓힌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수입해서 파는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거죠. 대만에서 판매되는 가격하고는 비교도 할 수도 없이 거의 2배에 가까운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아쉽고 아깝긴 한데 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당장은 이제 소량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또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두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거 외에도 생각이 나서 바이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 나가는 시간들을 계속 갖고 싶고,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지 뭐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마련이 되면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냐면은 저도 업계에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소식도 많이 듣게 되고, 또 자의반 타의반으로 특히나 전동화되어 있는 스쿠터들, 이런 업계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에 대한 고충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알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해줄 얘기도 많고, 뭐 비하인드 스토리도 굉장히 많고요. 업계 사람이 아닌데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 정도까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굉장히 많은 치부들도 알고 있고, 굉장히 많은 비밀들도 알고 있고, 네, 뭐 방송에서 못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언젠가는 또 다 알게 되는 날이 오니까요. 왜냐면은 전동화되어 있는 부분이 그렇게 크게 이렇게 막 비밀화되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몇 년 후에는 다 알게 되는 부분이니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일단은 솔직히 바이크라는 한 장르가 지금 거의 몇십 년 동안, 거의 100년 가까이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점점 발전을 해왔지만, 이렇게 패러다임이 아예 바뀌는 부분은 거의 드물었거든요. 근데 시작은 어쨌든 전동부터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엔진화로 되면서 다시 지금 전동화로 되는 격변의 시기를 맞고 있다 보니까 할 얘기도 되게 많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레이스에 대해서도 꼭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최근에 들어서 뭐 모토GP 2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전동 화 쪽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약점이 많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얘기를 해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